칼럼니스트 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네. 최근에 이 굉장히 트렌디한 2030 세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끄는 실은 전통주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그게 거요? 뭐냐면 바로 크래프트 막걸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크래프트 막걸리라는 게? 그러니까 뭐 기존의 막걸리가 가진 이제 편견을 깨뜨린 이제 그런 막걸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보통 크래프트라고 하면은 맥주 얘기할 때 좀 얘기하고 그쵸? 그러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 어떤 막걸리를 정확하게 크래프트 막걸리라고 하는지. 뭐 실은 이제 크래프트 막걸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거를 살짝 저희가 좀 언급을 네. 하고 가자면 사실 이 크래프트란 뜻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기교라든지 그리고 예술가적인 감각을 넣은 예술이란 부분 네.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공예 네. 그리고 이 한 땀 한 땀 생각과 철학을 담은 그런 다양한 생각이 있는 그런 맥주들이 이제 크래프트 맥주다 이렇게 많이 불려져 왔는데요. 뭐 실은 이제 막걸리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막걸리와 다른 막걸리. 예. 근데 이런 부분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부각을 많이 나타내냐면 디자인, 레이블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만 다르다고 해가지고 크래프트 막걸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약간 오해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럼 뭔가 맛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한 땀 한 땀 네. 어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철학이 느껴지는 네.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거예요? 네. 실은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막걸리들이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마트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마시는 막걸리들이 알고 보면은 이제 감미료가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그래서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은 이제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본연의 맛을 잘 안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살짝 감춰주거든요. 그런 맛들을. 그렇죠. 감미료가 들어가면 그 맛이 먼저 느껴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크래프트 막걸리들은 실은 무감미료예요. 그러면 원래 본연의 그렇죠. 뭐 밀 막걸리면 밀 막걸리, 네. 쌀 막걸리면 쌀 막걸리 네. 본연의 맛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인공 감미료로 만든 것이고 네.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은 100년 전에 만들었던 방식이에요. 네. 근데 디자인은 현대적인 디자인인 거죠. 예.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마시는 그런 막걸리 디자인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막걸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이름 많이 썼잖아요. 네, 뭐 그래서 어느 지역 막걸리. 그쵸. 뭐 어디 뭐 그렇죠. 보통 지역 이름을 그렇죠. 뭐 대부분 쓰죠. 포천 막걸리 무슨 제주 막걸리 무슨 어디 뭐 양평 막걸리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은 네. 이런 지역 이름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뭐 다양하게 붙이는데 오늘 그거를 아마 쭉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어요? 네, 일단은요. 지금 굉장히 그 별그램에서 굉장히 뭐 핫한 술이라고 불리는 도깨비라는 이름의 술이 있습니다. 도깨비요? 네, 도깨비라는 이름의 막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정확할 것 같네요. 네. 예. 그 드라마에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배우 공유 씨가 예. 이제 굉장히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키도 크시고, 예, 그리고 의리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도깨비 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텔 톤에 또 핑크 톤에 또 푸른 바다색 톤에 이런 게 있으면서 막걸리가 기존에 어둡고 약간 뭐라고 할까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 달리 가볍고 그리고 상쾌한 이런 느낌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용. 네. 그러니까 지금 실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네. 이제 디자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맛은 뭔가 좀 특별함이 있습니까? 예. 맛이 굉장히 실은 일반적인 막걸리보다 좀 더 발효 숙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탄산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묵직하면서도 청주가 주는 이런 후미와 또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 도깨비 막걸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만드는? 이게 단양입니다. 단양요? 네, 단양인데요. 뭐 흥미로운 것이 이제 그 이런 크래프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나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축미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또 네. 수입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크래프트 막걸리도 절대로 그 동네
쌀만 사용합니다. 예, 동네 쌀만 사용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단양이 네. 아시다시피 이제 소백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다 산촌이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유명하고 뭐 남한강이 지나서 쏘가리 매운탕 같은 게 유명한 곳인데 맞아요. 여기가 쌀이 잘 안 나요. 아, 산지라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산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옆 동네 제천의 쌀을 가지고 총 제천의 쌀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고요. 그걸 가지고 두 부부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시죠. 와,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좀 요즘 현대에 들어서 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이게 네.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일이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은 이 부부, 그러니까 김정대, 김진경이란 부부분들이 이 도깨비술을 만들고 계신데 네.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단양으로 귀촌하신 케이스예요. 그리고 원래 막걸리를 취미로 빚었던 순수 미술을 전공하시던 분들입니다. 아, 미술이라고 하는 네. 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뭐 예술적인 혼을 불어넣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서양 미술을 보면은 뭐 바로크 시대, 뭐 현대 미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해석이 복잡하고 그런데 네. 그냥 딱 보면 귀여워요. 딱 보고 상큼하고요. 예. 아, 그래도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네. 해석을 멋지게 하면은 진짜 맛도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실은 막걸리가 약간 도깨비 같은 게 뭐냐면은 네. 도깨비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막걸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어제 맛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또 약간 쌀을 많이 넣고 물을 적게 넣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변화무쌍한 맛을 도깨비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 부부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네. 그것도 그냥 디자인에 관한 측면 좀 기발한 어떤 그 술 이름 뭐 이런 네. 것만 생각했는데 그 맛이 변하는 것을 도깨비로 네, 또 맞습니다. 표현했다고 하시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걸리가 가진 본질을 이 도깨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 재밌네요. 또 어떤 제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또 특별한 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30대의 멋진 훈남들이 서울에 최근에 가장 핫한 플레이스죠. 이제 성수동에 이 막걸리 양조장을 차리셨어요. 양조장을 성수동에 차려요. 네.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왠지 좀 어색해가지고. 아니죠. 네. 실은 이제 이런 음료를 만드는 메카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수동 아닙니까? 커피도 그렇고 또 크래프트 맥주도 그렇고. 아, 맥주도 직접 담궈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수동에서 이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곳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걸리도 들어간 겁니다. 이 성수동에. 네. 근데 그 바로 한강 옆에 있다 보니까 양조장 이름도 한강이에요. 좋네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뭐냐?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서울의 쌀로 술을 빚는 곳입니다. 서울의 쌀요. 네, 서울의 쌀. 네, 이름도 좋습니다. 경복궁 쌀이라고. 이게 원래 이제 네. 서울도 쌀농자들을 짓는 농부가 계십니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기사가 화제가 네, 된 네, 기사들이 네, 맞습니다. 나왔던 게 제가 네. 예전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도 네.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외로 되게 많으시고요. 알고 보면은 뭐 예전에 그 영등포 같은 곳들도 6, 70년 전만 하더라도 시흥군이었고 네. 뭐 잠실 뭐 이 압구정 이 동네 다 광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은 그때는 당시 다 그냥 밭이고 논이었기 때문에 뭐 강남도 뭐 배추밭이고 뭐. 그렇죠. 네. 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직 그 벼농사가 서울에서도 많이 활발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강서구입니다. 근데 강서구 어디냐? 네. 바로 김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김포평야의 일부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렇군요. 지금 네. 공항 가는 쪽에 네, 맞습니다. 아직도 건물이 안 들어서고 네, 논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행정구역상은 서울이지만 네. 김포평야가 시작되는 곳에서 수확한 쌀을 가지고 막걸리 빚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럼 굳이 다른 데 쌀을 갖고 와서 막걸리를 만들어도 되는데 네. 우리는 서울에 있는 양조장이니까 네. 서울 쌀만 고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그겁니다. 하는 지역을 네.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농업이 있다. 네, 서울에도 서울에 쌀이 있고 서울에 막걸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양조장 그렇게 이름은 만들었죠. 한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30대 청년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막걸리 이름도 굉장히 재밌게 졌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이 뭐냐면은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루 땡 막걸리예요. 이 나루가 뭐냐? 이 바로 이제 한강에 뭐 광나루, 마포나루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루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나루토를 이용해서 전통과 트렌디, 전통과 모던함을 우리가 있겠다.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나루라는 이름을 써서 나루땡 막걸리를 여기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됐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통의 장인들, 네. 오래 술을 빚으신 분들의 뭐 손맛 아니면 술을 제조하는 기술 네, 이런 네. 것들을 젊은 사람이 이어받으면서 뭔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발전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오히려 이 뭐 도깨비 막걸리라든지 이 나루땡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오히려 더 잘 살렸어요. 근데 겉의 디자인만 2030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막걸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이 30대 훈남 분들이 만드신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네.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활기찬 느낌이 그대로 있어서요. 네. 맛 자체도 이분들의 스타일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쾌함이 있고 그리고 묵직함이 있고 그리고 힘찬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정말 한국의 막걸리를 빚는 사람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담는구나.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 막걸리가 지금 브랜드만 얘기해 주셨지만 네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기존에는 전통주를 장인들만 빚었어요. 네. 그러다가 요 한 10년 사이로 젊은 분들이 네. 집에서 직접 막걸리 담가 보시고 청주를 담가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지역의 문화 그리고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본연의 맛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구나. 우리 술 문화를 다르게 만들 수 있구나 해서 그 철학을 갖고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다들. 그리고 그 나루땡이라고 하는 네네. 여기에 브랜드 아래 굉장히 다양한 맛의 막걸리가 아직은 없어요? 양조장이 너무 작아서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이런 막걸리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긴 한데 전통주 전문 주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양조장에서 빚어서 네. 우리 집에서 빚은 막걸리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팔면 안 되나요? 양조장에서요? 네. 물론 이제 그것이요. 양조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매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소매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는 네, 건가요? 그것이 또 판매하는 경우에는 또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해야 된다든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양조장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만약 판매를 해버리면은 네. 시장에 소비자가가 있고 양조장에서 공장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흐트러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유통을 통해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매점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거나 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통 주점들 대상으로 이제 유통을 조금씩 이제 시작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수동도 그렇고 그 홍대 뭐 그쪽 합정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주점이라든가 술집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술을 빚어서 갖다가 납품을 해준다. 참 재밌는데요. 요즘에 뭐 음료 중에서 스파클링이 계속 유행인데 뭐 그런 류의 어떤 비슷한 신제품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딸기 스파클링 땡땡 막걸리라는 게 있습니다. 딸기 스파클링 땡땡 막걸리. 그러니까 딸기로 만든 스파클링 막걸리다. 근데 너무 어려운 몇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네네. 이런 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전남 장성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이 전남 장성이 실은 딸기가 대표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설향이라는 품종을 만드는데요. 네. 이 설향이라는 품종과 그리고 장성의 쌀을 같이 혼합을 해서 발효시켜서 만드는 스파클링 막걸리입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딸기가 주는 그런 감미로운 맛과 또 쌀이 주는 담백함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섞여져서 감미로우면서도 담백한 그 두 가지 맛을 굉장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맛이 딸기 맛 나면서 막걸리 맛이 나면서 거기에 톡 쏘는 탄산의 느낌이 있게 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일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딸기 아이스크림에 막걸리를 살짝 섞은 듯한 느낌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사이다.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사이다인데 그것도 훨씬 더 맛이 더 깊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에는요, 이렇게 네.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술을 이제 많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젊은 층 네. 중에는 그리고 뭐 음주 단속도 심하고 그러니까 네. 도수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아예 뭐 예를 들면 무알콜 막걸리 뭐 이런 건 혹시 없어요? 아유, 네, 정확하십니다. 예. 무알콜 막걸리한 것이 이제 나왔고요. 예, 나왔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막걸리인데 막걸리가 아닌 것이 무알콜 막걸리인데요. 그 알코올 없으면 막걸리가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알코올 도수가 1도 미만인 것은 일단 주류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무알콜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이고요. 미만이고 실제로 보면 0.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취하지 않는데 이것이 실은 우리가 막걸리가 약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등산할 때도 많이 드시고 산에서 많이 팔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문화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네. 막 힘들어가지고 네. 산에 가서 막걸리 마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 마시고 내려오다가 허공에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시거나 붕붕 뜨면서 내려오는 맞아요. 느낌인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막걸리 맛이 나지만 알코올은 없는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오게 된 건데 저는 이 그 무알코올 막걸리를 그 얼려서 슬러시로 마셔봤는데 네. 이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감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네, 저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참 네. 흥미롭네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다양한 막걸리 또 지금 새로운 어떤 트렌디한 막걸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선곡도 굉장히 트렌디한 곡으로 선곡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유행을 앞서가는 곡. 유행을 앞서고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노래를 하나 좀 골라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크래프트리 막걸리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 영화로 따지면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담긴 옴니버스 영화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각각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통일성을 또 가져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옴니버스 영화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옴니버스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러브 액츄얼리. 예, 거기서 OST All You Need Is Love 골라봤습니다. 역시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세요. 그런가요? 네, 선곡해 오신 거 보면은 막걸리로 이 노래를 들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무리하게 엮는다고 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막걸리 얘기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금의 교황학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